오늘 러시아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무려 2,000km 떨어진 곳까지 미사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미 아침이 되자 5월 5일 새벽에 우크라이나군이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을 이용해 체복사리의 러시아 방위선업 공장을 파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사일은 1,500km가 넘는 거리를 날아가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동시에 플라밍고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프로그레스 공장이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은 샤헤드 드론과 이스칸데르, 칼리브르 미사일 부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이렇게 정말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실제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5월 9일 전승절 열병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사일 경보가 무려 한티만시 자치구에서도 발령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미 서시베리아 중심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드론이 아니라 바로 미사일로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해보면 그 다음은 사실상 텅 빈 동시베리아와 야쿠티아뿐입니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아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홍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플라밍고가 여러 적군 목표물, 그 중에서도 체복사리의 방위산업 공장을 향해 발사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밤 군의 딥스트라이크 작전의 일환으로 F 플라밍고 순항미사일이 여러 적군 목표물, 특히 체복사리의 군수산업시설을 향해 전투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플라밍고 미사일이 1,500km가 넘는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타격을 받은 군수공장에서는 계정기 보호 시스템, 자동화 장비, 저전압 장비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 해군, 미사일 산업, 항공 및 장갑 차량을 위한 항법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5월 5일 밤 러시아의 최소 18개 지역에서 단순한 공습 경보가 아니라 미사일 위험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이날 밤 한티만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미사일 위험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000km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동시베리아와 야쿠티아뿐인데 그곳에는 그렇게 많은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지는 않습니다. 미사일 경보가 아스트라한, 브란스크, 칼루가, 쿠르간, 니즈니노브고로드, 오렌부르크, 오를, 스베르들롭스크, 툴라, 첼랴빈스크주와 펜자, 바시키르토스탄, 모르도비아, 타타르스탄, 우드무르티아, 페름 지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총 5월 4일 저녁부터 5일 밤까지
러시아의 18개 공항에서 제한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볼고그라드, 이젬스크, 카잔, 니즈네 카멘스크에서 그렇습니다. 니즈니 노브고로드, 오렌부르크, 오르스크, 펜자, 페름, 푸스코프, 사마라, 사라토프, 탐보프, 울리아노프스크, 우파, 체복사리, 체레포베츠, 그리고 야로슬라브에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직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 때문입니다. 참고로 레닌그라드 주의 주지사 야로슬라브 알렉산드르 드로주트는 자신의 SNS에 반공군이 정체불명의 드론 18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키리시의 산업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정유 공장이 공격을 받아 결국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에서 미사일 위험의 진원지는 러시아 연방 추바시아주의 체복사리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정보에 따르면 미사일 공격을 받은 곳은 니르 프로그레스 공장이었고 그 후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업은 드론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위한 항법 장비와 부품을 생산합니다. 이제 이 공장에 대해 알려진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목표는 정말로 중요한 곳입니다. 프로그레스 공장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장은 ABS 일렉트로 생산 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러시아군을 위해 그로네스, GPS, 갈릴레오 위성 시스템용 GNSS 수신기와 안테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는 코메타 타입의 모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듈들은 적극적으로 무인기, 특히 샤헤드와 같은 자폭 드론, 그리고 이스칸데르 M 칼리브르 미사일, 항공폭탄용 유도 키트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니우 프로그레스 공장에서는 전기 기술 장비, 특히 자동 차단기, 릴레레이, 비접촉식 모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러시아 해군, 특히 야세넴 프로젝트의 원자력 잠수함에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죄송하지만 마치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처럼 된 것을 보는 게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요소들이 모스크바로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엉덩이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적대적인 러시아 시설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무방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공장이 바로 플라밍고 미사일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는 사거리 최대 3000km에 달하는 자체 장거리 미사일 플라밍고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의 사정권에는 러시아 유럽 지역과 우랄에 있는 거의 모든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이 미사일의 대량 생산은 올해 1월이나 2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시작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인 파이어포인트는 하루에 최대 7발의 미사일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2555발의 미사일이 생산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올해 2월에 처음으로 플라밍고 미사일 요격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 러시아 국방부는 이 미사일이 조립되던 작업장이 파괴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5월 5일 요약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방공 전력이 플라밍고 미사일 6발을 격추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사일은 매우 먼 거리에서도 정확히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처음으로 투합세 정유소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공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총참모부는 4월과 5월 1일 동안 우크라이나 방위군 부대가 가한 일련의 복합 타격 결과 투합세의 항만 인프라 시설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합세 정유소에 가해진 피해도 별도로 언급되었습니다. 손상은 정유소의 핵심 설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정유소의 운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항만 인프라와 정유소에 가해진 총 피해액은 3억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무슨 통화 기준이죠? 4월 16일 드론 공격 이후 투합세 정유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짙은 연기 구름을 동반했으며 이 연기는 상당한 거리에 걸쳐 퍼져나가 기록에 따르면 스타브로폴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4월 20일 공격 이후
24개의 석유 저장 탱크가 파손된 것이 확인되었고 추가로 4개가 더 손상되었습니다. 러시아 투합세가 다시 한번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초래한 4번째 공격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이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물론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안녕히 계세요.